해갖고 뭐 출입하는 집이 몇 집이냐. 그래 조사하니 이제 그 내문줄이 있어. 그래 그 출입하는 사람이 이제 몇이냐 해서 나하고 같이 상종할 사람이 그때 12부이다. 그런데 우향계 조직에 참여한 13명 선비들의 이력을 살펴보면 당시 이들은 모두 안동 지역 사회를 주도하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들. 그리고 대부분이 일찍이 관직에 나갔다가 낙향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의 행적과 창립 계원들 사이의 인척 관계다. 조선 초기 이래로 안동 일대에는 상당수의 계모임이 있어 왔지만 우향계의 결성은 특별했다. 5문 중 13명의 선비는 대부분 혼인관계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계원과 계원 사이 거미줄 같은 인척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안동의 토착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안동건 씨와 안동김 씨가 아주 튼튼한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이 초기 혹은 이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양반들이 주로 거주지를 정할 때 처향이나 외향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처가를 따라가거나 혹은 외가를 따라가서 거주하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지역사회를 쥐락펴락하던 양반과 선비들이 때를 맞춰 벼슬을 버리고 낙향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그 세조 등극 당시 영남 학파는 전반적으로 세조 왕위 찬탈에 반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세조가 저지른 일련의 폐륜적 행동, 단종인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형제들을 제거하고 이러한 것들은 흔히 명분과 예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유교 이념에 크게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교 성향, 성리학적 풍토가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 학파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우향계도 성립이 되었고 이후 언제든지 정치적 목적을 띈 그런 기구로서 급변할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었죠. 우향계의 창립 배경엔 세조의 왕위 찬탈이 불러온 피바람이 짙게 깔려 있었다. 대의 명분을 중시하는 안동의 선비들은 벼슬길에 발을 끊고 초야에 묻혀 충정을 달랬다. 그런데 우향계는 왜 세조 때가 아닌 성종 9년에 창립됐을까? 그렇게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유향소라는 이제 조직이, 가동이 되고 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향소는 지방 토착 양반들로 구성된 향촌 자치의 중심기구로 오늘날의 시의회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했다. 양반들이 많이 살고 토착 양반 세력이 강했던 안동에선 판서 출신의 선비가 유향소의 수장을 맡을 정도로 그 권력이 막강했다. 안동 유향소의 권한은 국가가 누르고 뺏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안동은 딴 고을과 달라서
그 안동 자수를 거는 분이 있고, 그분이 이제 지휘한 장소가 뭐 그게 이제 유림회관인데, 거기 자수가 제일 그 안동 향중을 이끌어 나가는 제일 어령입니다. 그분이 안동 뭐 유림에서 결정하는 일이라든지 그분이 결정하면 그게 곧 안동의 법이래. 그런데 유향소가 벼슬을 버리고 지방에 은가하고 있던 선비들의 집결처로 활용되는 움직임이 보이자 세조는 전국의 유향소를 없애는 작업에 착수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촌 자치조직을 상실한 13명의 안동 선비들은 유향소의 역할을 대신할 조직으로 우향계를 창립했다. 즉 우향계는 계원들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 계모임이 아닌 세조 왕위 찬탈과 유향소 혁파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안동의 향촌 자치를 지켜나간 비밀 결사체와 같은 모임이었던 것이다. 당초에 모일 때는 친목 도모죠. 그러나 어떤 가다가 정치 사안이나 사회 문제가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게 이런 계입니다. 정치적 색깔로 우향계가 결성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잠재적 정치 기구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선비 혹은 조선시대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학자이기도 하지만 이 학자는 단순하게 배우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배운 바를 실천하는, 정치적으로 그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이 그들의 하나의 이 사명이고 또 의무기도 하고 또 양반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벼슬보다 학문을 높이 쳤던 안동의 선비들. 그들이 벼슬을 그만둔 때는 위태로운 시기였기 때문에 계모임 관련 문서 어디에서도 그 까닭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뒷날 후손들은 그들의 절개와 충정을 알고 그 큰 뜻을 조차 530년을 이어오고 있다. 조선시대 지방 선비들은 향촌 내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때때로 계회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의 5문 중 13명의 선비들이 모여서 결성한 우향계는 53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선비들의 계모임인데요.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계회를 통해서 친목은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듯 안동의 선비들로부터 시작이 된 계회는 후손들 내에서도 긴밀한 결속을 유지하며 친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너 개의 계모임에 동시에 참여할 정도로 한국인에게 익숙한 계. 그렇다면 그 옛날 선조들은 어땠을까? 홀기라고 이제 행사를 제사 행사 지낼 때 순서에 지내는 순서. 그다음에 홀기를 처음 됐지만 축급제 530년 역사에 우향계 살림을 맡고 있는 총무 권영근 씨. 그는 동시에 임계계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어떻게 두 계모임에 관여하게 됐을까? 안동권 씨의 후손인 그가 400~500년을 이어온 두 계회에 참석하게 된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 제 이름을 익히듯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327년 됐다 그지? 계양 이게 이제 국학진흥원. 권영근 씨의 선조들은 우향계와 임계계 두 계회의 창립 계원으로 모두 포함돼 있다. 자부사 용 권공 이제 이분의 후손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이거 후손이래. 우리 나 때는 16대 줘라. 이 해운 내는 다른 분은 못 줘라. 다른 거 지금도 후손이 여기 후손이 아니면 돌 자기 없는 거라. 여기 내려오면 이제 여기 여기 이제 후손 3내려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양계도 전부 후손들이 그 참여가 되겠다고요. 그래서 고손된 안동권 씨 족보를 살펴보면 두 계회 사이의 인맥을 이해할 수 있다. 우향계 창립 계원인 권고는 약 140년 후 결성된 임계회 회원 권위의 고조가 된다. 그 조상들이 그때 그 계회 말지 그렇게
그 참여됐으니 그 똑같은 자손을 그대로